안녕하세요, 조널마키입니다. 상승세를 달리던 첼시를 맨유가 막았는데요. 첼시에게 패배를 안긴 것은 아니나 첼시가 흐름이 좋지 않던 맨유에게 홈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입니다. 첼시는 주전 자원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캉테, 코바치치, 치렐이 부상으로 빠졌고 마운트, 루카쿠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아직 완전치 않은데요. 최전방의 베르너, 2선에는 지에으, 오도이가 선발로 출전했고 중원은 치크가 조르지뉴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맨유는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4-3-1-2의 포메이션으로 최전방에 레시포드, 산초가 투톱으로 출전하면서 호날두가 벤치에서 대기했는데요. 맨유 역시 수비진의 쇼, 바라니 부상, 메가이어는 징계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텔레스, 바이, 린델레퍼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우선 득점 장면을 보면 양팀의 득점은 모두 개인 실수에서 비롯됐는데요. 산초의 리그 데뷔골은 조르지뉴가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겼습니다. 다만 첼시 팬들이 가장 화낼만한 건 조르지뉴의 실수 이후 태도입니다.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조르지뉴는 실수 이후에 자책을 하고 산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천천히 걸어가면서 첼시 팬들의 화를 돋았습니다. 조르지뉴의 PK 득점에는 비사카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코너킥 이후 흘러나온 볼을 비사카가 공만 보고 처리한다는 것이 실바의 다리를 걷어찼고 PK가 선언되면서 동점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첼시가 주도했고 잘 풀어나갔습니다. 첼시는 강한 전방 압박으로 맨유를 괴롭혔는데요. 첼시의 압박 대응을 보면 비대칭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명의 공격진이 센터백과 비사카를 압박하고 제임스가 높게 전진해 텔레스를 압박했는데요. 알론소는 간격을 좁혀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3-3-4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수적으로 맨유는 4명의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알론소가 간격을 좁히면서 중원 싸움의 보탬이 되었고 양 스토퍼인 찰로바와 리디거도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첼시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맨유는 빌드업 자체가 안됐고 패스미스가 많아지면서 첼시에게 좋은 찬스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첼시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에서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첼시의 공격 전개를 보면 맨유가 전방 압박을 가하자 짧은 패스를 고집하지 않고 베르너를 활용한 롱볼을 자주 섞었는데요. 롱볼을 통해 맨유의 뒷공간을 노림과 동시에 맨유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 측면에서는 오도이가 측면을 넓게 벌리고 알론소가 언더래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알론소가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알론소의 높이를 활용하려 했고 리드거가 순간적으로 높게 전진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제임스와 지에으가 호흡을 맞췄고 치크가 도움을 주면서 측면 공격을 풀어나가려 했던 첼시입니다. 하지만 첼시의 공격은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절정의 폼을 보인 제임스는 공격에서 자주 막히는 모습을 보였고 크로스의 날카로움도 오늘 경기에서는 무뎠습니다. 왼쪽에서는 알론소, 오도이의 영향력이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찬스가 아예 없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결정력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첼시는 슈팅을 24개나 때렸지만 유효 슈팅은 6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베르너는 6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만들지 못했는데요. 베르너는 이제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을 때 기대가 되지 않는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교체 타이밍인데요. 프렐 감독은 평소 경기에서 문제가 보이면 즉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술 수정이나 빠른 교체 타이밍으로 경기의 변화를 빠르게 가져갔던 평소에 비해 이번에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 초반 조르지니의 실책으로 경기를 끌려갔지만 큰 변화를 주지 않았고 첫 교체 투입 시간도 78분으로 늦었습니다. 마운트, 루카쿠가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필리식, 하베르츠가 있었고 평소 투엘 감독이었으면 조금 더 이른 타이밍에 교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유 얘기를 하자면 맨유는 생각보다 경기를 잘했습니다. 물론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선수비, 후역습의 기조로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캐릭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날두를 벤치로 내린 것인데요. 호날두를 벤치로 내린 의도는 경기 초반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시포드, 산초를 활용한 역습과 전방 압박을 시도했던 맨유인데요. 맨유는 전방 압박 시에 4-2-4처럼 바뀝니다. 플레드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전방 압박에 가담해주고 마티치, 맥투미니가 뒤를 받쳐주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맨유가 예상외로 전방 압박을 가하자 첼시는 롱볼을 자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맨유의 압박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비에서의 전술입니다. 캐릭이 수비 전술을 잘 짜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맨유는 수비 시에 5-3-2 형태로 변합니다. 압박 이후 라인을 내려 수비를 할 때 맥토미니가 린델레프와 비사카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5백을 형성하는데요. 맥토미니의 빈자리는 산초가 내려와주면서 5-3-2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첼시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윙백이 높게 전진하면서 3명의 공격진과 함께 5명이 공격하는 형태를 만드는데, 맨유가 5백을 만들면서 1대1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양스토퍼라 볼 수 있는 바이와 맥토미니는 첼시의 2선 자원인 지에우와 오도이를 대입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바이 맥토미니가 지에우, 오도이에게 딸려나가면 그 빈 공간은 풀백이 간격을 좁혀 들어오거나 마티치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비어있는 후방 공간을 커버했습니다. 바이 린델레프는 피지컬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경합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많았는데요. 맨유는 여전히 리그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지만 리그 1위 첼시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는 값진 결과입니다. 또한 솔샤르 경질 이후 9경기 1승 1무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는데요. 첼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지만 홈에서 맨유를 잡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방패도 패는 공격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공격수들의 득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첼시는 맨유전 무승부로 리그 2위 맨시티와 1점 차, 3위 리버풀과 2점 차로 우승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